기본 3-7번입니다. 문제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선은 그 fx라는 함수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다. 우선 지금 그 미분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분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x 플러스 1에다가 fx, f 프라임 x예요.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뭐랑 똑같다 그러냐면은 이 fx랑 이게 같아지고 싶다. 그리고 f0 1이다. 조건 너무 많이 줬는데 f0가 1이라는 거는 뭐 여기다가 제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c값은 1이다. 이거는 그냥 주는 거고 c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x 보이죠? 그죠? 미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f 프라임 x 미분하면 자, 이거 a는 상수니까 냅두시고 x제곱 미분하시면 됩니다. 2ax인가요? 네. 이렇게 2ax로 보시면 되고요. bx를 미분하면 b가 되고 c는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이게 도함수.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넣어버리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f 프라임 x 대신에 이제 2ax 플러스 b가 들어갔는데 얘가 2배의 이거랑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배 해주면은 2ax 제곱에 그 다음에 2bx가 만들어지고 2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둘이 똑같은 식이 돼야 되므로 우리는 전개 좀 할까요? 그리고 전개해주면은 얘가 이제 2ax 제곱 만들어지고 bx에다가 2ax를 더해야 되니까 b 플러스 2a의 xa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수항은 b가 남습니다. 얘가 뭐 이거랑 뭐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뭐 개수 비교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요 b랑 b 플러스 2a랑 요 2b랑 똑같아야 되고요. b는 2랑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이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우선은 b 값이 2인 것을 확인을 했고 b가 2가 돼버리면은 모르겠다. 2 플러스 2a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a 값은 1이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fx 함수를 결정하셨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네, ABC 끝났죠? 뭐 이렇게 미분법 연습하는 거 매우 쉽습니다. 2번 2번은 이제 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fx라는 함수는 x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bx이다 이렇게 돼 있다. 뭐 a, b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기호가 나와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2이래요. 그 문제에서 이제 요게 지금 14로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모르면 안 되지, 그지? 여기 f 프라임 2인데 그래서 f 프라임 2의 값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요게 이제 f 프라임 2거든. 그래서 f 프라임 2가 14구나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리미트 잘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시고 그 분모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거든. 그거 내가 이렇게 쪼개볼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합차 인수분해 해서 곱하기로 쪼개주시고 여기다가 fx 마이너스 f1만 딱 처리해주면은 이 곱하기로 연결한 거다 이렇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그랬는데 이 파트가 f 프라임 1 파트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x를 1로 보내주면은 이 뒤에 분수가 2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에다가 2분의 1의 곱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얘가 현재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은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4인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보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왔고 이런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이거를 계산할 차례죠.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분을 살짝 통 한번 해주면은 자, 이거 x 4제곱 미분하면 떨어뜨리고 차수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4x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a는 상수니까 냅두시고 2x x제곱을 미분하시니까 떨어집니다. 2ax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상수니까 냅두고요. x 미분하면 1이거든요. 플러스 b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달라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다 이제. 자, 그래서 F'2가 14였기 때문에 2를 넣고 넣죠. 84, 그럼 32 플러스 2가 들어가 버리면은 4A 플러스 B. 얘가 14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관계식은 4A 플러스 B는 32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F'1이 이제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바로 갈게요. 2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마사니까 넘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이야 뭐 우리 맨날 하는 건데 그지? 빼버리면은 B가 사라지면서 2A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2A는 자 이렇게 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모르겠다.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B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A, B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도함수를 배우니까요. 이게 계산이 약간 그냥 산수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 3-8번입니다. 자, 또 이제 문제에서 1번에서는 무섭죠? 4차 함수죠. 이런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조만간 그리게 됩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리게 될 거예요. 다다음 시간, 그 정도에. 자, 여기 3차 함수입니다.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리미트 h가 제로로 가실 때 말을 잘 들어야지 이제 수업이 흡수가 된다. 얘가 이제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다. 이 값을 구하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를 1 더하기 h를 여기다 넣어서 푸는 건 너무 어렵고 그지? 이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f 빼기 f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대로 요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로 갈 수가 있어. 근데 1 더하기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빼면 몇 h가 되냐면 2h가 되지. 여기다 2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를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상관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우선. 사실은 요 1 더하기 h에서 요 2h가 뭔지는 알지. 이게 원래 2h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 더하기 h에서 이 1 마이너스 h를 이렇게 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완벽하게 이게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면서 평균 변화율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버리면은 이 보라돌이 두 개가요 하나를 향해서 모여요. 모이는데 얼마로 모이냐면 h 0으로 보내면 이 동그라미 누굴 향해서 가니? 1을 향해서 가지. 얘도 어딜 향해서 가니?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는 거야. 아, 거기에서 이 목표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f'1이 됐는데 야 이게 몇 배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전제는 이게 미분 가능 다함수여서 뾰족한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익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f'1 곱하기 2배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f'1을 어떻게 구할 거냐 미분법을 쓰시면 돼요 이제. 자 미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함수 f를 이렇게 미분을 한번 딱 해주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떨어지고 차수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인 냅두세요. 3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6 되고 x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미분하면 1 되는 거고 4는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f'1은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4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근데 f'1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뭐 해결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미분법만 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유제 3-14번 아래 봐드릴게요. 그 아래 유제 하나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같이 풀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x-1분의 그 다음에 xn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지금 야 10으로 수렴을 했나 자연수 n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거든. 초반에 이거 시키면 조금 어려워요 애들이. 자연수의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배우대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요 분수가 이제 수렴을 했는데 이 분모가 누구로 가니? 0으로 가지. x1로 보내면은 이 분모가 누구로 가니? 0을 향해서 가지. 그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잖아. 네. 근데 x를 1 근처로 보내봐. 이거 x n승 해봐야 이거 1로 가지 않겠니? 네. 얘 마이너스 3으로 가지. 네. 요 뒤에 2는 가만히 있는 거고. 0. 얘도 0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따질 게 없는 거야. 네. 그렇다고 이걸 인수분해할 수도 없고. 분자도 이거 n승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빡세지거든 이게.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잘 봐. 이 분자에 들어있는 전체 함수 있죠 이거.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세요. 뭐 이름은 이쁜 함수로 그냥 이거라고 이름을 줍니다. 치환하는 겁니다. fx를 하자. 치환을 해버리자. 자, 치환해볼게. 봐봐. 내가 fx라는 함수를 이름을 줘요. x n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위에 이 리미트 기호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리미트 x가 자 1로 가시고요. 해보세요. x 마이너스 1분의였고요. 내가 저 분자를 뭐라고 치환했죠? 이거라고 치환했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f1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습니다. 그럼 뭐 F1이 0인데 뭐 0은 막 붙여도 상관없잖아? 네. 여기다가 이렇게 F1이라고 붙여도 문제 없잖아. 네. 어차피 이건 0인데. 네. 얘가 지금 10이다 라고 정보를 줬던 건데, 야, 이거 뭐야? 이게 F'1이란 말이야. 네. 이제 F'1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쪽만 살짝 지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F'1이 10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이라서 드디어 이제 이 친구를 여기서 요 fx를 미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f'x로 봅니다. 요거 미분하시면 요거 n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n 떨어뜨리고 x에 하나 차수 줄여주시고, 그 다음 마삼x를 미분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f' 그렇죠, f'1이 얼마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1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f'1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들어가봤자 이거 n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n-3이었던 겁니다. 이 값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10이 돼야 된다. 따라서 n 값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풀이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제예요. 봐봐. 자, 그 fx라는 함수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x 세제곱에다가 그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px로 보아라. 이거는 어디서 보라 그러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위의 함수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q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4로 생각을 해라. 이거는 x가 1보다 클 때는 아래 함수를 생각해라.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fx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런 정보가 나온 거야. 이 함수가 x는 1에서 현재 미분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우선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좀 숨은 내막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봐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를 배웠어요. 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 그래서,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만약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속성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반드시 무엇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연속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이다. 정말 이건 중요한 주제입니다. 알겠죠? 이걸 놓치면은 이게 참 안 풀리는 문제가 한 5천 문제 될 거예요. 더 될걸요. 대부분 이걸 걸고 넘어지거든요. 모든 수능이나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은. 근데 얘네가 이제 우리한테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우선은 어떤 것도 준 거야. 그렇지. 1에서 우선은 연속이라는 조건도 준 거란 말이지. 이것도 같이 보장을 해준 거지, 쟤네가. 그럼 우선 붙여주지 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이 함수를 x는 1에서 우선은 연속을 먼저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야. 먼저 붙여주려고. 또 원래 연속의 정의는 이제 왼쪽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먼저 리미트 x를 1보다 작은 쪽에서 만약에 보낸다면 만약에 이거 fx의 1의 좌극한을 따지고 싶다면은 위의 함수 가지고 해야겠니? 아래 함수 가지고 해야겠니? 당연히 위에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얘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저거는 3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연속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1 근처로 보내는 값이나 1 집어넣은 거랑 어떨까? 똑같단 말이야. 여기다 그래서 그냥 1을 넣으면은 좌극한. 그래서 얘가 그래서 1-3에다가 플러스 누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좌극한 값은 p-2인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또 fx의 우극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또 보면 알겠지만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온다는 것은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함수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우극한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는 건데 우극한인데 얘가 여전히 뭐 다항 함수기 때문에 1 근처 값이 오는 거랑 1을 넣는 거랑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무슨 1을 어떻게 넣어요 선생님? 이게 아니고요.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는 건데 그 목표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뭐야? 1을 넣어봐. q 마이너스 q 아닌가? 네, q-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선은 요게 좌극한이고요. 이게 우극한이고요. 야, 함수값은 진짜 넣는 거 아니겠니? 1을, 그지? 1을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겠니? 넣겠지, 그지? 그럼 이거랑 어떨까? 똑같네, 그지? 그럼 이게 좌극한이자 동시에 함수값이고 이게 우극한이겠다, 그러면. 그럼 둘이 같으면 되겠네. 첫 번째 관계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은 연속을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냥 우선은 p-2는 q-2랑 같으면 되겠구나. 이거 마이너스 지워버리면 되겠네. 따라서 우선은 첫 번째로 알아낸 사실은 p랑 q랑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정보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연속 조건인 거죠. 붙여주는 조건. 근데 이게 문제는 그냥 붙여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미분 가능은. 그죠? 그냥 붙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으면은 여기서 미분 계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뾰족하잖아요.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달라 보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붙여주더라도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야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미분법 배웠으니까 미분법을 토대로 가셔야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저 함수를 미분할게. f'(x를) 구합니다. f'(x는 저 위에 거를 미분할게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p가 만들어지고요. 아래 거 미분합니다. 2 떨어지죠. 2qx인가요? 2qx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x가 1보다 작은 동네라 그랬고 이게 1보다 큰 동네라 그랬습니다. 여기 쌤이 등호 빼는 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함수 나라에서는 이게 구간 나뉠 때는 등호를 안 넣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미분계수잖아, 얘들아. 네. 그치? 미분계수라는 거, 이게 도함수기 때문에 도함수는 이게 뭐야? 함수값이 접선의 기울기 값인 거야. 미분계수 값인 거야. 네. 근데 얘네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다는 거 잘 생각해봐.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이런 포인트에서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 들어야 돼.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왼쪽에서 발생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이 오른쪽에서 발생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치? 둘이 똑같아야 접선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왼쪽에서 발생하는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발생하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지.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그 말은 얘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왼쪽 기울기 값이랑 오른쪽 기울기 값이 같은 거야. 근데 얘는 fx가 아니라 이게 f'x 함수이기 때문에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x를 1보다 작은 쪽에다가 이 f'x를 넣어볼게.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의 왼쪽 값이라는 거야. 그럼 도함수라는 게 원래 접선의 기울기, 그치?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인데 네. 거기다가 1보다 약간 왼쪽 값을 보내면 예. 요 기울기겠지.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또 도함수의 오른쪽 극한값을 계산하면은 그때는 요 오른쪽 기울기 값을 말하는 거겠지. 네. 그치? 그래서 보통 이쪽 동네에서 많이들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도함수의 왼쪽 값이잖아요. 네. 도함수의 오른쪽 값이고요. 네. 이거를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 기울기다.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원래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왼쪽만 따지게 될 때는 이 친구를 그냥 좌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지 약간 애매하네요. 그냥 얘는 오른쪽 기울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도함수의 오른쪽 극한값이라는 거는 이 오른쪽 기울기를 보겠다는 거야. 이게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쓰기는 해요.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우미분계수. 그럼 니네가 보기에는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하니? 같아요. 그렇지, 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봐봐. f'x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 네. 근데 1보다 작은 쪽이라며. 네. 그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네.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뭐야? 이게 3-6 플러스 p가 되나요? 네. 계산하시면은 이게 p-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미분계수. 자, 도함수의 1에서의 우극한. 여기다 1 넣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얘는 그럼 뭐야? 2q-6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 둘이 어때야지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둘이 같아야 똑같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관계식이 또 하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p-3이 2q-6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넘깁시다. 그럼 이제 p-2q 만들어졌고 마이너스가 넘어가시면 뭐 요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이 요렇게 나왔네요. 이거랑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연립반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p 넣자 요거 요 q 대신에 p 넣어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p잖아. 네. p가 3이네, 그지? 그래서 pq 둘 다 얼마로 되는 것이다. 둘 다 3인 것이다.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것을 물어봤지요. 그렇죠?
다 나오나요? 예.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잠깐 보세요. 생각해보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 구간에 따라 이게 달리 정의하는 함수야. 다르게라는 게 다르게 좀 이상하지 않니? 괜찮아. 다르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저런 주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구간에 따라서 달리 정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만약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hx라는 함수를 하나의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구간에 따라 나눠요.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리다가 x가 a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딴 애를 그려줘. 뭐 이렇게 정의하는 함수를 구간에 따라서 달리 정의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보통 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근데 h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싶어 막 이러거든. 첫 번째 주제로 근데 hx가 a에서 연속이고 싶어. 이게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던 주제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봐봐. 만약에 fx가 만약에 생김새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f다. 이게 y는 fx.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gx가 몰라. 뭐 이렇게 가는 애가 있어서 얘를 y는 한번 gx라고 생각을 해봐. 질문. 이런 fx와 gx에 대해서 이 h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a 값의 개수는 몇 개? 두 개요. 두 개. 되게 쉽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런 주제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a를 이런 데로 잡아서 생각을 한다면 이 a보다 왼쪽은 누구를 그리다가 그렇지, 그런 뜻이지 그냥. a보다 왼쪽은 f 타고 오다가 그 다음부터 누구를 타고 가라. G요. 약간 환승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환승 문제 이런 문제거든. 갈아타는 거. 지하철 갈아타듯이. 근데 만약에 a가 여기라고 요 정도 라인을 a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f가 얘니까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오다가 점프하면서 이렇게 갈아타게 되지 않니? 네. 저렇게 돼버리면 연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연속이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까? 얘가 연속이 되는 a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 두 함수의 자 무엇의 개수? 교점 개수인 거야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fx와 gx라는 함수의 무엇의 개수로 생각해도 되는구나. 교점의 개수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되니? 네. 그렇지.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 환승을 이런 데서 환승을 해버리면 지하철 타다가 이게 옆 노선으로가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진짜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를 A로 잡아서 여기서 이걸 타고 오다가 이렇게 F를 타고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hx가 완벽한 연속함수를 만들 수 있겠지. 네. 그럼 두 번째로 봐봐. 두 번째 그림으로 만약에 이번에는 f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시다가요 이거 f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끔찍하게 생겼죠.
얘한테 빨리 인사하세요. 요 그래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우리의 3차 함수입니다. 이게 무조건 원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3차 함수입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 한 번 꺾이잖아요. 3차 함수 일반적으로 2번 꺾이고요. 4차 함수 이렇게 3번 꺾입니다. 저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조만간 배워요.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미분을 해서 그립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공부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어렵고요. 알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엔 얘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gx가. 이건 무슨 하면 설명도 못하겠다. 그냥 y는 g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얘들아, 여기서 fx랑 gx랑 뭐 했다고 설명할 거야? 접했다 그러지? 하지만 우리가 접했다의 정의를 잘 몰라 아직. 그럼 접했다가 뭔데? 나 설치. 접했다가 무슨 뜻이죠? 예전에 배운 대로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접했다가 무슨 뜻이죠? 나경아, 접했다가? 접했다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 지금 F.G 저기서 접했니 안 접했니? 둘이 교점 몇 개니? 그럼 접했다 한 점 만난다 아닌데? 아닌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접했다의 정의를 이제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 후에 제대로 정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접했다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그동안 저는 접했다가 교점의 한계가 옛날부터 배우고 쌤도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말 합니다, 애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약간 이랬던 거야. 니네 고1 때는 선생님들이 고1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접했다의 정의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근데 너희는 아직 너무 무식해서 그게 뭉치 이게 아니고요. 아직 배운 게 없어서 3차, 4차 기타 함수들을 아직 만날 일이 없으므로 니네가 보는 접하는 관계는 교점이 한 개밖에 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학년들한테는 접했다는 것을 한 점에서 만난다고 설명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르쳤던 것 뿐이야. 니네 보통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0밖에 없었잖아. 중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2학년부터는 접했다가 교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뭐 접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접하지 않았지 그냥 만난 거지? 네. 그럼 또 해볼게. 봐봐. 자, 이게 자꾸 잠이 오는 친구들은 이게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사람 말을. 그렇지? 사람 말을 안 들어. 친구랑 대화할 때 자니? 안 되잖아. 막 듣다가 뭐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그게 졸음이 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맨날 자는 애만 자거든? 너만 세상 짐을 다 안고 있는 건 아니잖아. 단어를 들어. 알았지? 소리를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지 말고 단어를 들으란 말이야. 다시. 자, 이렇게 생겼어. fx, gx가. 근데 h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를 타보다 그때 g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질문. hx가 연속이 되는 완벽한 연속 함수가 되는 실수 a의 개수는 몇 개야 우선? 2개요. 이건 2개란 말이야. 이건 방금 왼쪽에서 했던 거랑 이견이 없지.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 and 그러면은 hx가 완벽하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실수 A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요. 이건 한 개란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를 A로 잡으면은 이 연속나라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왜냐면은 A보다 왼쪽 동네는 누구를 타고 오라고 그랬어? F. 여기서 F를 타고 오다가 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타요? G를 탄다. 이렇게 HS를 선택하게 되잖아? 그러면 붙어있는 거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연속은 맞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어때 미분이? 안 되죠. 안 되지.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달라져 버렸잖아. 뾰족해졌단 말이야. 그 왜 뾰족해졌냐 이거야.
선생님 여기서요 얘네 둘이 만나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만나는 거죠. 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환승을 해버리면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은 만들 수 있는데 이 미분 가능까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를 A로 잡으면은요. 거기를 A로 잡으면은 이렇게 타고 오는 거 아니었어? 왼쪽 좀 예쁘지.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거잖아. 네. 타고 오다 여기서 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네. 괜찮지? 이건 왼쪽 오른쪽 똑같아 보이지 기울기가. 네. 그래서 이게 여기는 한계라는 게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구간에 따라 달리 정의된 함수가 이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얘네들이 만나면 돼. 만난다. 이거는 그냥 교점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당연히 만나야 되고 그 점에서 원래 뭐 하는 순간 그렇지 두 함수가 얘처럼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그 A를 선택하셔야 이 hx가 x는 A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으면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약간 애매하죠? 아직 접한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 한번 하시고 돈도 많이 들고 자 3-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x 7승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거 예비고일들은 잘 들어라 이 문제 나머지 정리해서 한 큐에 가는 방법이다.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그러고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고1 때 많이 풀던 나머지 정리 문제. 근데 이거 나누는 게 2차식이면 나머지 몇 차 이하가 맞죠? 1차 이하가 맞으니까 아무리 기억을 한다도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여기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마 세팅하고 문제 풀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여기다가 이게 항등식 구조라서요. 여기다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1을 집어넣어서 언제 뻥 만들고 이거 관계식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3이네? 그럼 3이 만들어지고 어차피 이건 사라지고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인데 이렇게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는 그 다음 다시 넣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고1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요 B 대신에 뭐 3-A 집어넣어서 쿵짝쿵짝 넘겨서 난리난리 이럽니다. 그들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런 거 고1 애들 서술형에 쓰면 빵점이다. 알았지? 이거 잘난 체 한다고 서술에 이거 써버리면 뭐 미분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점수 받을 수도 있다. 자 이거 미분하자. 7 x 6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요거 미분 요거는 둘 다 x에 대한 함수라서요. 곱미분으로 가야 됩니다.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이런 식으로. 자 앞에 거 미분할게. 요거 2 떨어뜨리고 x-1에 1승 하시고 이 속미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속미분 1입니다.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q 프라임 x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A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은 우와 오 사라져 누구 만나면 A.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B 값도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를 한 큐에 구하는 방법이다. 2번 이건 알면 좋죠. 고1 애들은 자 x 5승 그 다음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x-b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잠시 qx라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네. 그 먼저
뭐 구하래요. 그럼 이제 먼저 B부터 넣을까요? X에다가 먼저 B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B 집어넣으면 이제 이거 0 되는 거잖아, 이쪽이. 네. 그럼 B의 5승 마이너스 5B 플러스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이제 미분하고 B 넣는 거예요.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합니다. 5 떨어지고 X 4제곱 그 다음에 저거 미분하면은 와우. 마이너스 5 요것도 한번 고미분 가볼까요? 아하 2배 떨어뜨리고 X-B의 1승 없고 성미분 1 그 다음에 뒤에 거 가만히 냅두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Q'X라고 쓰면 되겠네. 예. 이거 뭐한지 알겠지? 이거 900 미분법 쓴 거다. 네.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한 번 더 B를 대입하시면 돼요. B를 대입하면은 이게 5B 4제곱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죠. 네.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사라져. B 집어넣으면 사라져네. 네. 그치. 0이네요. 그러면은 B 4제곱이 얼마라는 소리야? 1이었다는 거네. 그치? 그럼 B는 뭐 뿔마 1 또는 뭐 그치? 혹은 2개가 더 있는데 B 양수라고 그러더만. 그치? 아, B 얼마였어? 1이었어. B가 1이면 여기다가 뿅뿅 집어넣으면 마사 플러스 A가 빵이군요. A값 얼마입니까? 아.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서도 미분이 먹힙니다. 그리고 미분은요 이렇게 이거 항등식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새롭게 표현한 거라서 이건 서로 다른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변 똑같은 식은 양변 미분에도 같습니다. 항등식은 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은 미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막 방정식을 풀어볼까? x제곱은 3x를 풀고 이거 해가 뭐야? 0 또는 3이지. 네. 미분해볼까? 얼마가 돼? 근이 바뀌지. 이렇게 미분해서 풀면 안 된다. 그렇지? 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방정식은 양변 미분해서 풀면 안 되고요. 근데 항등식은 양변이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잖아요. 걔네들은 양변 미분해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한번 연습 한번 해봐. 유제 3, 4, 16 3-17 이렇게 한번 해봐. 쌤은 연습 문제를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우선은 이제 시간 관계상 선생님 연습 문제의 주요 문항들 몇 개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3-1번부터 한번 보세요.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1번인데 fx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렇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y축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수는 완벽하게 y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 x는 제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x는 제로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접선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 x는 제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으로 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풀이는 당연히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풀이라서,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x는 제로에서 이 미분계수 f 프라임 제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f 프라임 제로의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f 프라임 제로의 정의는, 자, 리미트 뭐 h 0으로 보내볼까? h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h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f 프라임 제로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친구를 얘네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립하는 성질이 이거래. 이게 f 마이너스 x랑 fx가 똑같대. 그럼 그 말이 이런 뜻이거든. 이 정의역의 부호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다 이런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도 된다. 네. 그러면 내가 계속 봐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해가 원래 있었는데 이 fh를 한번 바꿔볼게. f 얼마로 바꿔도 되냐면 이게 바꿔도 돼. 어디 건든지 알겠지 지금? 네.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성질이 있어서 바꿨어.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여기다가 f0 빼는 거 내푸는 거야 이렇게 땅 이렇게 했더니 요것도 약간 평균 변화의 구조 같은데, 근데 얘가 이제 원래 f 빼기 f를 봤을 때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있어야 된다며. 네. 그럼 아래쪽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야?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가 있어야 정상이네.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처리해도 어때? 돼요. 이래도 상관없지. 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또 f 프라임 제로 아니야 이거? 예. h 0으로 보내봐. 분모 0으로 가고 네. 이 마이너스 h랑 0이 어디에서 모여? 그렇지. 0에서의 미분계수지 이게. 네. 그러면 네가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 이게 f 프라임 제로랑 똑같아지는 건데 뒤에 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네.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넘기면 되겠다. f 프라임 제로 얼마? 0 이렇게. 결론이 뭐야? f 프라임 제로는 이거랑 같다는 소리잖아. 네. 넘겨버리니까 EF 프라임 제로가 빵이니까 답은 빵인가? 이렇게 답을 내는 거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정확하게 개념대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이게 조금 생각을 할 줄 아는 애들은 선생님 이거 0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Y축 대칭 상태의 그래프래. 대칭 상태. 그 그래프가 이제 이쪽 동네랑 이쪽 동네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이거를 접은 그래프를 또 그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네. Y축 대칭 그래프인데. 근데 만약에 이 오른쪽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겨 있었다면 이거야. 이쪽이 이렇게 생겨 있었다면 이쪽은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여기서 미분계수가 없어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 뾰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었던 거야. Y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오른쪽 동네를 그릴 건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얘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오는 애였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감소하면서 내려오는 애였다면 이 친구에서의 요 미분계수가 이렇게 약간 음수 쪽 값을 가지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이쪽 기울기는 반드시 부호가 바뀌겠지. 네. 이렇게 되면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럴 때는 만약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 양수.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그럼 양수 음수 똑같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오른쪽 기울기를 부호를 바꿔야 왼쪽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 오른쪽 기울기의 부호를 바꿔야 왼쪽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네. 근데 분명히 얘네가 x를 제로해서 미분이 어떻다 그랬어. 냉장고. 가능하려면 이쪽 기울기의 부호를 바꿨는데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네. 부호를 바꿨는데 똑같은 게 누구밖에 없니? 0. 0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 이 점에서 약간 기울기 0을 가지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갔다면 이 친구를 이렇게 접어주셔도 얘가 이런 모습이 되면서 오른쪽 기울기가 0이었다면 왼쪽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유일하게 이제 미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보세요. 연습 문제 몇 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3-3번. 요거는 좀 구조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제로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일 때 그 아래 거 극한 구해봐라. 우와 이상해. 보기가 싫어.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고 있고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t제곱이 앞에 꼽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f t분의 2가 돼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f 제로가 돼 있어. 이거의 값을 구해달래. 자, 하는 거 잘 봐야 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 뭐가 더 괜찮아 보이는지. 뒤에 해설지 풀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f 요 괄호 안에 이 친구 보이나요? 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우리는 fx를 선호하는 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치환하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그 t분의 1을 아마 뭐 니네가 좋아하는 거 뭐 h라고 치환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t는 누구를 바꿀 수 있죠? h분의 2로 바꿀 수 있죠? 네. t는 h분의 2로 생각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봐. t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무한. 그럼 t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네. 그럼 새롭게 생긴 문자 h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0으로. 그렇죠. and h는 0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새로운 문자로 체인지를 해요. h로 바꿔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 h 어디를 향해서 가고 0을 향해서 가고 t 대신에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고 H. 우선 늘게 h분의 2의 제곱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었어요. f 뭡니까? h 빼기 f0 전체의 제곱이었습니다. 올라올게요. 그래요 좀. 그럼 여기 뭐 보니까 제곱이네 그지? 네. 제수법칙으로 합쳐버리면 되겠는데 가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면 요 안에 것끼리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h분에 섞어주시고 2는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붙여놓고 중간으로 쳐서 f h 빼기 그렇지 f0 이렇게 써도 무리 없죠? 눈에 띄는 게 보이죠?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f 프라임 제로와 얘가 2분의 1로 수렴을 했구나. 이게 예. 여기도 몇 배가 되어 있네? 2배요. 이게 얼마나 수렴을 하는 거야? 2요. 그럼 제곱하면 2. 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치환해서 미분계수 모습 만들어준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한 번만 더 봐봐. 이쪽에는 살짝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갈게. 쌤이 저번에 이제 설명했던 것 중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구조라 그래서 그 f 빼기 f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선은요. 이런 모습이 분자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모르지 뭐 여기 별이야 있고 여기 세모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f 빼기 f를 만났을 때는 그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별 마이너스 세모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게 딱 자리 잡혀 있으면은 이 분수를 5글자로 뭐라고 부르고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 부르고 여기다가 중괄호를 쳐서 앞쪽에 리미트가 항상 존재한다 그랬죠? 네. 저 리미트가 하는 역할은 어디를 0으로 보내면 됩니까? 모를 0으로 보내면 됩니다. 별을 세모로 보내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네. 결국 저 리미트가 하는 역할은 저거예요. 그 분모를 0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딱 요 구조가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그 다음 볼 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 별과 이 세모가 향해 가는 그 단 하나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둘이 모인다고요, 한 군데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어디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얘네 둘이 거의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둘이 같아진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를 향해서 모인다는 뜻이야. 그 목표를 찾아야 돼. 그 목표를 찾아서 얘는 미분 계수 그 목표치에서 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냥 저게 다야. 구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얘 하나로 다 퉁칠 수 있다고. 이쪽으로 와봐 이제. 요거 치환하는 거 한번 풀어봤지? 요게 해설지에 있는 풀일 거야. 아마 뒤에 열어보시면. 요건 지울게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제. 한 번 더 하자.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며. 그치. 귀찮은 거 안 좋아. 나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 똑같은 연설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똑같은 거 자주 나올 때마다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얘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걸 수학에서 따름 정리라고 해. 자, 봐봐. 이 구조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이게 f 빼기 f 보이니? 네. 그럼 그냥 믿음을 가져. f 빼기 f가 보이면 아래쪽에 뺀 게 있어야 돼. 계속 간다. 그렇지. 그냥 우선은 믿음을 갖지. 저 구조가 저렇다 그랬으니 이 큰 가로를 치고 우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f 빼기 f잖아. 네. 아래쪽에 누가 있어야겠다. T분의 2. 그렇지. t분의 2가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막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다 똑같이 한번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문제가 없죠. 우선 없죠. 그러면은 자 디스 파트 평균 변화율 예. t 어디로 보내고 있음? 무한. 어디로 감? 0. 다 된 거네. 예. 목표가 0. 0이는데. 이 t분의 2, t 무한대로 보내면 t분의 2 어디로 가? 0으로 모이잖아? 네. 그럼 이게 f 프라임 제로 아니야? 네. 이거 제곱하면 뭐 돼? t제곱분의 4요. 약분이 되겠네? 네. 여기 누구 남았고? 4. 이거 얼마고? 2분의 그럼 답은? 2.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좀 어렵나? 지금 제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치환은 잘 모르는 애들이 하는 거지. 그냥 배운 모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이거 무한대로 가지고 이상해요. 왜 무한대로 가요? 제가 배운 미분계 정의는 x를 a로 보내던가 h 0으로 보냈는데 왜 무한대로 가요? 이러면서 그럼 치환인가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야 똑같은 거야. 똑같잖아. 이게 무한대로 보내는 게 이 리미트가 하는 역할은 분모 어디로 보내면 된다는 거야. 0. 그렇지. 그게 팩트지. 꼭 A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쌤말은. 가르치시고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요 문제 하나를 토대로 해서 저 구조의 파워를 익히란 말이야. 친구들 한 100명 중에 80명은, 90명은 다 이렇게 아까 치환해서 풀어. 근데 한 5명, 10명 정도는 한 번에 끝내.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해볼게. 한번 더 해보자고. 2번. 시간이 좀 부족해요. 더 풀어주고 싶은데 문제를. 2번입니다. 보세요. 연습부터 해볼게요. 잠깐 요거 한 번 더 보고 네, 느낌을 가져. 봐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왜 무한대로 가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t 곱해져 있고요. f a 플러스 t분의 2 빼기 f a 마이너스 t분의 2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애들은 또 친구들은 또 저 t분의 2를 치환한다고요. h라고. 우리 싫다 이거죠. 싫어. 그냥 할래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구조 맞추면 된다 그랬어. 구조가 똑같은 건 같은 거래. 이 구조 맞추면 된대. 구조가 중요한 거지 이게 0으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A로 간다 더 중요한 거 아니래. 보입니까? F 빼기 F요? 네. 그럼 아래쪽에 뭐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t분의 4. 그렇죠. 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T분의 4를 살짝 붙여주세요. 근데 여기다 막 붙일 수는 없으니까 뒤에다 한 번 더 이게 곱해주면 어때요? 괜찮아요. 똑같죠?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된 겁니다. 그리고 t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t분의 4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0이요. 된 거예요. 목표 볼 차례. 그러면은 요 세모랑 요 세모가 누구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A. 여기로 모이는 게 보이죠? 네. 이건 F'A입니다. 그러면 야호 이렇게.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고? 4. 끝 이렇게. 답은 그래서 12. 뭐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되게 재밌잖아. 이게 그냥 막 집에 가서 막 이거보다는 F 빼기 F 평균 변화를 한번 들어보자. 분모 역으로 보내보자. 순간 변화율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에다가는 별표를 한 3,000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계속 치면서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안 내는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어요. 다 내는 문제입니다. 다 내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fx 플러스 y는 잘 보세요.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한대요. 그랬을 때 f0 구하고 f'0가 2일 때 f'2도 구하라 그럽니다. 자, 이게 지금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서책은 되게 친절해서 문제 푸는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모든 실수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여기다 원래 한두 개 찔러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둘 다 빵빵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x랑 y에다가 둘 다 0을 집어 넣어보세요. 근데 왜 0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둘 다 빵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얼마 됩니까? 0. 이거는 0. 이거는 그럼 죄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먼저 넣는 거예요. 집어 넣겠습니다.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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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쇽쇽. 빵! 되나요? 네. F0 빵! 따라서 둘 다 빵빵을 집어 넣었더니 F0가 0인 것을 확인하였다. 1번 답. 2번.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이잖아요. 네. 잘 보세요. 자, 쌤은 그래서 그냥 이 도함수를 구해드리겠습니다. F'E만 구해도 되지만 F'X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실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요게 도함수의 정의. 잘 째려봐 이제. 뭐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좋잖아. 여기 요 분자 파트 보이니 이거? 네. 약간 치사하지만 잘 봐. 치사하지만
이 fx를 왼쪽으로 넘길게. 또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예. 이거 여기 h x가 바꿀게. y를 h로. 네. 모든 실수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막 바꿔도 되지. 짠, 짠, 짠. 괜찮아? 예. 요거 여기 보이네? 예. 여기 있네? 예. 그럼 이걸로 바꾸라는 뜻? 어허. 이걸로 이게 바꾸라는 뜻이야. 괜찮겠어? 예. 간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실 때 뼈다간 h분의 f h 더하기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예. 어차피 둘이 똑같은 식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게 두 개로 나눌게. 이게 뭘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시고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 h분의 누구? fh 더하기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예. 그럼 잘 보세요. h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0이요. 그럼 이 x는 이제 h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리미트라고요? 얘는 이따가 밖으로 나가도 돼요. 네. 근데 f0가 얼마인데? 0이요. 그럼 막 붙여도 되는 거 아니겠니?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도 나한테 뭐라 할 거니? 아니요. 뭐라 안 할 거지. 어차피 f0 빡인데. 야 이거 뭐야? f 프라임 제로. 제로네. 뭐 가르쳐줄 동안 2라고. 문제에서 f 프라임 제로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얘가 f 프라임 제로가 된 거잖아요. 예. 얼마다? 2요. 얘는 리미트 상관없지 이제. 네. 따라서 도함수를 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f 프라임 x는 자 누구?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반개씩 가지고 도함수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f 프라임 얼마나 물어봤습니다. 2요. 내면 답이죠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 동네에서, 이쪽 계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